안녕하세요. KC대학교의 이상철 교수입니다. 드디어 이번 주부터 우리 통계 분석 그 방법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우리 T검정, 그 차이검정 중에서도 T검정을 할 텐데요. T검정은 이제 두 주에 걸쳐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이검정 할 때 T검정, 오늘은 그 파트 1으로 우리 1표본 T검정에 대해서 우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이 하나일 때 T검정이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프로세스가 비슷한데요. 처음에는 기본 통계치를 우리가 확인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분석하려고 하는 데이터에 대한 기초 통계 분석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서 제대로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치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통계 분석을 하려 그러면은 이상치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이상치 제거하는 방법을 우리가 기초 통계 할 때 우리가 R로 해봤을 겁니다.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분석을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분석하는 방법론의 순서가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기초 통계를 확인하고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치가 있는지 없는지 정규 분포 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치를 제거하거나 정규 분포 검정하는 거는 우리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규 분포해서 정규 분포라고 가정이 되면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확률 분포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우리가 모든 분석 기법들은 정규 분포를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하는 우리 모수 통계입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를 가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데이터의 분포가 이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가설 검정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런 가설 검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제 그 가정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규 분포로 가정하는 우리가 모수 통계 분석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얘기 또 나올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정규 분포가 아니라면 데이터 분포 자체가 워낙 데이터가 작아서 정규 분포를 가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비모수 통계 분석이라는 걸 또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은 우리가 일정량 이상의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분석을 할 텐데 우리가 이제 분석의 대상이 되는 우리의 데이터가 정규 분포인지를 검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계 분석, 우리가 뭐 t-테스트든 아노바든 통계 분석을 할 거고요. 그 통계 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가설 검증할 수 있는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주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전에 이제 했던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이전에 수업했던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건 좀 오래된 방법이고요. 지금은 이제 타이디 모델이라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인퍼라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인퍼라는 패키지 안에 보면 이 가설 검증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툴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실습을 할 때는 우리가 옛날에 이제 했던 방법이 아닌 그 인퍼라는 우리가 추론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하는 가설 검정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경영 통계 시간에 우리가 배웠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분석하는 분석 기법들이 뭐가 있는지 보시면 크게 보면 이제 차이 검정이 있고요. 우리가 관계 검정이 있죠. 차이 검정은 그룹 간의 차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룹이 두 개일 때는 이제 T검정, 두 개 또는 하나일 때, 그 다음에 세 개 이상일 때는 분산 분석, 아노바라고 하는 우리 분산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T검정은 우리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룹이 하나일 때는 원 샘플 T-테스트, 우리 얘기할 때, 그 다음에 그룹이 두 개일 때는 독립표본,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 그 다음에 만약에 그룹이 두 개가 아니고 시간의 관점에서 서로 대응이 되는 샘플의 관점에서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 대응표본 T검정을 우리가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이 기억이 안 나시면 우리가 여기서는 실습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깊게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게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아시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전에 배웠던 경영통계학을 이론을 거기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이제 R 프로그램 패키지를 이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주로 실습 위주로 할 거고요. 이론적인 거는 경영 통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고요.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으니까 유튜브에 있는 거를 한번 검토한 다음에 다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분산 분석이죠. 그룹이 3개 이상일 때는 분산 분석. 그래서
분산 분석하는 그룹을 3개를 구분하는 우리가 변수가 하나 있을 때, 그룹핑하는 변수가 하나 있을 때는 이론 분산 분석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연결이 되죠. 독립표본 T검정하고 이론 분산 분석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죠? 그룹이 2개일 때는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 3개 이상이면 원웨이 안오바. 그 다음에 시간의 또는 대응의 관점에서 꼭 시간이 아니라 그랬죠. 대응 표본은 우리가 설명드렸을 겁니다. 통계 시간에요. 요거는 이제 요렇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죠? 대응 표본이 2개일 때, 표본이 2개인 대응을 할 때는, 그 다음에 표본이 여러 개일 때는 반복 측정, 분산 분석. 요렇게 우리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룹핑을 하는 변수가 하나일 때, 만약에 뭐 학년 그러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학년이라는 변수 하나만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분석할 때는 원웨이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동시에 2가지에 관심 있는 변수를 2가지를 동시에 고려한다 그러면 인터랙션 이펙트라는 거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이원 분산 분석. 그중에 또 하나가 우리가 실험군 대조군에서 비교할 때는 이원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업이라든가 회사라든가 이런 데 가면 가장 많이 쓰는 게 요 실험실 연구에서 많이 쓰는 거는 이원 반복 측정 분산 분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앞부분에는 이제 T테스트에서 요 7개를 다 해볼 거고요. 실제로 수업 시간에 다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관계 검정을 해야 되는 게 있죠. 2가지 변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룹에 따른 차이가 아니고 변수 2개의 어떤 관계성을 볼 때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상관 분석, 회귀 분석. 회귀 중에서도 다중회귀 분석, 그 다음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결과 변수가 yes, no로 나눠지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분류라고 하는 기법이라고 우리가 되는데 이 분류 기법은 나중에 우리가 어디서 배울 거냐면 우리가 다음 학기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데이터 마이닝 또는 기계학습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이 과정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룹 변수가 2개가 있는 교차 분석, 그죠? 요것도 변수가 2개인데 이 변수 2개를 질적 변수일 때, 우리 범정 변수가 2개가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될 때는 교차 분석이라는 방법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해서 우리가 나중에 분석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1표본 T검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표본 T검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하나씩 할 텐데요. 이 사례 했던 내용은 우리 경영 통계학 시간에 했던 그 데이터와 사례를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가 SPSS 분석을 해봤을 거예요. 그거를 R로 어떻게 만드는지 그걸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했던 것처럼 우리 B 아이스크림 회사의 아이스크림 파인트 무게가 320g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표본 검정은 그룹이 하나일 때 그 그룹의 값이 얼마다, 내가 관심 있는 게 얼마다 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검증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는 이제 그룹은 별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룹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룹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는 그 그룹에서 관심 있는 어떤 변수 그 하나를 우리가 골라내야 되죠. 여기서는 아이스크림의 무게입니다. 아이스크림의 무게가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의 무게가 얼마 이상이다, 이하이다. 그래서 이론 시간에는 우리가 또 배웠을 거예요. 이게 투 사이드, 즉 뭐냐면 양측 검정, 가설 검정할 때 양측 검정, 단측 검정 이런 얘기를 우리가 배웠죠. 이제 그거를 다 해볼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처음에 배울 때는 투 사이드 이펙트라 그래서 이제 양측 검정을 우리가 배워볼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 문제에서는 단측 검정을 하는 방법도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20g이 아닌지를 검사하고자 한다. 보통 이게 경영학에서는 우리가 그 생산관리 시간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넘어가서 정상품인지 불량품인지 이런 걸 검증할 때도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300g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320g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쓰는 방법이 가설 검정입니다. 그죠? 실내 구간을 이용해서 검정할 수도 있고요. 가설 검정을 이용해서도 검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320g이라는 걸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귀무가설과 영구가설, 대체가설, 뭐 요런 가설 검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설 검정에서 귀무가설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 그 자체를 우리가 기존에 가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뭐냐면은 아이스크림 무게는 320g이 원래 돼야 되는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우리가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 가정은 우리가 320g이다라고 우리가 항상 간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귀무가설은 항상 뭐 차이 검정에서는 귀무가설은 항상 차이가 없다가 귀무가설이고요. 관계 검정에서는 관계가 없다가 귀무가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거에 대한 반대 가설로 우리가 차이가 있다 또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검증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있었죠. 이 두 가지 가설 중에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가설은 뭐냐? 통계적 가설은 이 두 가지 중에 귀무가설입니다. 그죠?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 두 가설을 다 연구하는 게 아니고 검증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중에서 귀무가설만 검증해서 귀무가설이 맞다 틀리다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귀무가설이 틀렸다 그러면 당연히 영구가설이 맞는 거니까 영구가설이 맞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무가설이 중요하다 그랬죠. 귀무가설. 그래서 1표본 T검정에서는 우리가 귀무가설은 어떤 값을 주어지고 그 값이 맞다라고 우리가 검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통계치 우리가 봤죠. 그래서 표본을 100개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 평균, 표준 오차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임계치 또는 검정 통계량 또 유의 확률 이런 걸 갖고 검증을 한다 그랬죠. 그죠? 임계치는 어떤 값, 320g의 양쪽 사이드의 값을 나타내 줍니다. 이걸 실내 구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임계치를 나타낼 때는 이 구간이 실내 구간입니다. 320g이다 라고 말했을 때는 이 구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그 값을 벗어나면 우리는 320g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임계치는 귀무가설이 맞을 그 값의 범위를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자, 검정 통계량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구한 표본의 값이 실제로 위치하는 T값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T값이 우리가 0을 중심으로 하는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우리가 검정 통계량은 T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96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론적으로 다 모르시면 다시 공부하고 오셔야 돼요. 이론 시간으로. 1.96이기 때문에 1.96보다 훨씬 더 크니까 우리가 막 귀무가설이 맞는 걸로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영구가설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유의확률도 보면 유의확률은 이게 뭐라 그랬죠? 어떤 두 가설 중에 뭐가 맞는 가설이죠?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값입니다. 그죠?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값이 제로다. 그럼 결국 뭐예요? 귀무가설이 맞다라고 우리가 몇 퍼센트 확신합니까? 제로다 라는 의미니까 귀무가설이 틀렸다는 거죠. 자, 이런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할 텐데 이 그래프를 나중에 인퍼라는 패키지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석은 R로 하지만은 최종적으로 결과를 도출할 때는 결국은 이거죠. 이 임계치를 정해주고, 그죠? X값의 임계치를 정하고, 그죠? 그리고 T값의 임계치는 1.96, 그 다음에 알파 값은 0.05, 양쪽 사이드니까 0.025로 나눠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거죠. 이 기준보다 크다 작은지를 요거를 보고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요 값 안에 들어오면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 요게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 즉 차이가 없을 확률이고 없을 때 요 안에 들어가는 거고 요 값의 임계치를 벗어나는 여기나 들어가면 우리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분석 값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R을 이용해서 분석을 할 겁니다. SPSS를 가지고 우리가 경영 통계 시간에 한번 쭉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R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분석할 건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치한 패키지를 우리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요. 라이브러리 중에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tidy verse를 갖고 오겠습니다. 설치를 해서 로드해서 필요한 패키지들을 불러 갖고 오고요. 두 번째 라이브러리 중에서 tidy models라는 게 있습니다. 얘도 갖고 오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통계학에서 우리가 쓸 때 rstatistics라는 걸 이용해서 얘도 로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이브러리에서 scheme r이라는 패키지도 불러오겠습니다. 자, 패키지들을 다 불러왔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외부 데이터에서 데이터 불러오기 이렇게 해서 해주고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주석 처리를 해주면서 계속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주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 중에서 우리가 OST, One Sample T-Test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ost.csv 데이터를 로드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st tb 팁으로 갖고 오니까요.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 데이터 csv 데이터를 갖고 오고요. 파일명이 05.ost.csv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컬럼 네임을 해줘야 되는데 컬럼 네임 true로 해주고요. 자, 대문자로 바꿔주고 na 해주고요. 자, 점으로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안에 미리 보시면 알겠지만은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요 문자가 없기 때문에 문자형은 우리가 그 로케일은 이제 안 하고 그냥 이 상태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데이터 웨이트 돼 있죠. 그래서 str 해가지고 테이블을 전반적으로 구조를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글림스를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 ost tb 해서 우리가 팁을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우리가 10개씩 끊어서 우리가 본다 그랬죠. 그래서 끊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팁을 형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고요. 100개의 열로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개의 열만 되어 있네요. weight라는 값만 하나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면은 스킴이라는 게 있었죠. 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weight라는 이제 뉴메릭 변수, 즉 숫자형 변수 하나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 표준 편차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295kg으로 되어 있습니다. 295g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 통계치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킴을 이용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확인을 했는데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우리가 기초 통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기초 통계 분석에서 배웠죠. 그 중에서도 연속 변수가 하나일 경우에 쓰는 방법. 그래서 연속 변수일 때 쓰는 방법 있죠. getSummary라는 게 있습니다. getSummary 스테이츠에서 필요한 변수를 골라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weight 값을 자 해서 요거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데이터 개수, 미니멈, 맥시멈, 그 다음에 평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스킴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getSummary state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스킴을 하게 되면 좀 자세하게 좀 나오는 것도 있죠. 나오면서 이렇게 히스토그램까지 그려주니까 이거는 스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변수가 여러 개 이제 분석하는 변수들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 스킴을 이용해서 전체를 이제 통괄 요약할 때 이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getSummary라든가 그 다음에 frequency table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rstatistics에서 만든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펑션인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 기초 통계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함수들이 2개가 제공되기 때문에요. 필요한 변수들만 골라서 쓸 때는 이걸 이용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데이터 탐색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치를 조사했으면은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려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걸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는 다시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지지 플롯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해주고, 매핑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에스테틱 해주고요. 그 다음에 X축을 뭘로 줄 건지, Y축을 뭘로 줄 건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통계 분석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래프가 박스 플롯하고 히스토그램하고 또는 막대 그래프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변수,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변수가 연속 변수일 때는 박스 그래프하고 히스토그램으로, 또 만약에 분석하는 변수가 우리가 그 범주형 변수면은 박스 그래프하고 바 차트나 뭐 이런 걸로 우리가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박스 그래프하고 히스토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한번 좀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그래프 그리기라고 한번 해주고요. 위에 이거는 우리가 기초 통계 분석. 그래서 기초 통계량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서 X 값은 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Y 값을 우리가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테틱 해주고요. Y 값을 뭘로 해주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웨이트 값을 줬었죠. 우리가 보고 싶은 값이 웨이트니까. 자, 그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기호를 넣어주고, 여기서 지오메트릭 해가지고요. 박스 플롯을 이용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보고 싶어서 랩을 한번 이용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랩스 해주고요. 그 다음에 Y 값을 뭘로 넣을 것인지 해서 보시면 Y 값을 우리가 몸무게로 우리가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Y축의 축 제목입니다. 랩이라는 거는 축 제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박스 플롯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Y축이 몸무게라고 이렇게 제가 방금 이렇게 집어넣었던 요 내용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X축은 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박스 플롯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그래프 중에서 우리가 히스토그램으로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 그리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ST 팁을 형식으로 갖고 오고요. GG 플러스로 갖고 오고요. 또 매핑 해주고 에스테틱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X축의 값으로 웨이트 값을 주겠습니다. 자, 웨이트 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에서 여기서 히스토그램으로 쓰게 되고요. 히스토그램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래프 그리는 걸 다시 참조해 보시면 히스토그램으로 그릴 때는 빈 위드랑 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해서 그릴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빈 위드 해가지고요. 빈 위드는 자, 빈 위드는 해서 얘를 우리가 아마 10으로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씩 자르겠죠. 자, 그래서 몸무게를 10g씩 자르겠다는 소리입니다. 10개씩. 그 다음에 플러스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코오디네이트를 이용해서 축의 좌표를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C 값을 뭘로 줄 것인지, 그래서 C는 우리가 200에서 400으로 한번 줘보고요. Y 리밋은 우리가 0에서 30으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실행을 해볼게요. 자, X축하고 Y축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값이 나와 있는 분포가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